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17번 컨텐츠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도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액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침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한 글자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침타입니다.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글자는 침을 나타내는 침연자입니다. 침타라는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하지 못했고 소전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드리울 수자인데요. 나뭇잎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아래쪽으로 축 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 아래쪽으로 쭉 늘어지는 걸쭉한 액체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허씨는 설문의자에서 옆에 있는 드리울 숫자를 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드리울 숫자에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리울 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려하다 할 때 빛날 화자도 꽃이 위에 있을 뿐 나머지는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타에 대한 설명을 보시죠. 자, 구액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예 입에서 나오는 걸쭉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액이라는 말을 배우고 있는데 액자가 설문의자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구자는 의미 부분, 그 다음에 드리울 숫자는 소리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형성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래로 쭉 늘어지다, 드리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입구자 대신에 물숫자가 들어간 것도 침타로 봅니다. 그러면 드리울 숫자가 어떻게 소리의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나? 우리는 뭐 타, 수, 추 이렇게 나누어서 발음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드리울 숫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을 타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추, 추도 그러하고요. 불릴 타자도, 볕가리 타자도, 심지어 밀다 할 때 추자도 밀퇴로 발음하죠. 그런 것을 보시면 수, 추, 타, 퇴 모두 다 중국에서는 같은 음가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진액자입니다. 진액자 역시 갑골문, 금문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전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밤야자인가? 사실 밤야자는 여러분, 밤이라는 글자가 생기로 인신되기 전에는 겨드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야자를 보시면 옆에 이 저녁 석자가 보이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뜻하는 겨드랑이 역자, 또 역자죠. 여기에서 변형해서 저녁 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중에서 가장 깜깜한 밤처럼 생긴 그런 어두운 부분이 어디인가 겨드랑이라고 본 것이죠. 또 역자 역시 겨드랑이의 뜻이었다가 나중에 또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갑골문, 금문, 소전을 보시면 겨드랑이의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 진액자는 침진자의 뜻과 같다. 이게 우리가 진액할 때 이 나루 진자하고 우리 통용되는 이 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원형이 이 글자라고 보면 되겠죠. 피혈자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침이란 뜻이다. 진액의 뜻이다. 물숫자의 뜻을 따르고 왼쪽이죠. 그다음에 밤야자는 음을 나타낸다. 밤야인데 왜 액이 되었느냐? 우리나라 야와 액으로 나눴지만 중국은 둘 다 예라고 읽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발음이 왔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침타와 마찬가지로 이 밤야자 역시 밤이라는 뜻 외에 겨드랑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분비되는 진하고 냄새도 좀 나죠. 그런 액체를 얘기한다. 물을 얘기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자가 겨드랑이를 뜻하기 때문에 진액자의 이체자 중에는 또 역자가 들어간 이 물수가 또 역자가 들어간 이 진액자도 같은 글자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글자는 1급 배정한자 침타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준사급 배정한자 진액자입니다. 입구자와 물숫자는 뜻을 나타내고 드리워질 드리울 숫자와 밤야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입니다만 의미도 약간 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고요. 진액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역시 11획입니다. 침 타자는 장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액을 발음하려면 타액이 아니라 타액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죠. 생명용으로서 입속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무색의 끈기 있는 소화액, 약간 걸쭉한 것이죠. 녹말을 메가당으로, 메가당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작용을 한다. 예, 일반적으로는 쉬운 말로 침이라고 얘기한다. 개는 멋없이 마주보다가 혀를 빼문다. 진한 타액이 주르르 흐른다라는 예문과 그녀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끈끈한 타액이 입안 가득히 고여들었다라는 예문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타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침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우리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가끔 비말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죠.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른 물방울. 한참 코로나19가 창궐하였을 때 비말형 마스크, 비말 방지 마스크 했는데 이거는 파도라든가 분수에 이렇게 흩어지는 분말, 물방울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이 타자를 활용한 단어는 별로 없어도 이 액자, 진액자를 활용한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액정, 액상, 액체, 액화, 액즙 등이 있네요. 이 중에 액정 같은 경우는 LCD이죠. L이 liquid입니다. liquid. C는 crystal.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때 정이니까 액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액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오늘의 한자어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액으로 끝나는 단어 보시겠습니다. 누액, 새는 것이죠. 점액, 진액. 이 진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할 진자 원래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가차자로 이 글자로 썼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좀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용액, 수액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일, 이 타액에 관한 한중일 한자 어떻게 다를까요? 같습니다. 중국은 투어예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은 나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액, 투어예, 나액기 모두 다 같은 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 타액이란 표현은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단어이고 예전 고전 문헌에는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구수, 거우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영어도 보시면 마우스 워터라고 얘기하죠. 마우스 워터. 그래서 입에서 고이는 물. 일본에서도 츠바나 츠바키가 구어체로 자주 쓰이고 있고요. 타액이란 말은 한중일 삼국 모두 다 문어체적인 좀 고상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타액이라고 하면 saliva가 좀 더 고상한 표현이 되겠죠. 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타액이란 표현,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타액,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17번 컨텐츠에서는요. 침, 입을 뱉는 침, 타자와 진액자가 결합한 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드리워질 수, 드리울 수자와 밤야자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음 역할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 추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